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전기에너지의 생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에너지를 만드는데 지난 시간에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그치? 자기장이 변할 때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더라 라는 내용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발생했으니까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발전기라는 거 나와 있어. 발전기. 자, 발전기는 어떤 현상을 이용해? 일단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 전자기 유도는 자기장이 변할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 생산하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원리 일단 먼저 볼게요. 발전기의 원리.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니까 움직일 때 전류가 발생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움직이면 전류가 발생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게 뭐다? 코일 있고요. 자석이 있을 거야. 어쨌든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움직이면 이번엔 뭘 움직일 거냐면 자석을 움직일 거야. 움직이면 아니지, 코일을 움직여야 되지. 미안해. 자석이랑 코일이 있을 때 코일을 움직이든지 자석을 움직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움직이면 뭐가 변해?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 그치? 변화가 생기면 뭐가 발생해?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고요. 유도 전류가 발생했으니까 어떤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더라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가 발전기다라는 것 알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야.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에 자석이 있어. 자석을 이렇게 그렸어. 여기가 N극인 자석이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자석을 대충 그려야지. 자, 이렇게 해서 이 자석이 S극을 띠는 자석이 있어. 이 사이에 코일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코일을 이렇게 입체니까 잘 봐야 돼. 코일을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야. 이렇게 집어넣고요. 얘를 정류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중학교 때 봤던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 그래서 여기에 뭐 전구 하나 이렇게 달아둔 거지. 전구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 자, 그래서 얘를 회전시키면 움직이면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회전시키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더라 라는 얘기야. 자, 여기에서 일단 뭘 봐야 되냐면 N극에서 S극 쪽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질 거야.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야. 입체니까 잘 봐야 돼. 입체니까. 근데 지금 이 코일은 이 나란한 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평행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 코일을 어떻게 이 방향으로 회전을 시킨다라는 얘기야. 회전을 시켜. 그럼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처음에는 어떻게 있다? 나란하게 있고요. 이거를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처음에는 어떻게 있냐면 자, 요렇게 해서 자기력선이 지금 N극에서 S극 쪽으로 요렇게
이동하고 있어. 자기력선이 발생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야. 자, 여기에서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는 상태.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얘가 회전이 되면서 한 45도 정도 기울어졌대.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4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졌대. 그래서 통과되는 게 하나, 둘, 셋 정도 통과된대. 45도 정도 기울어졌어. 그 다음에 90도가 됐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통과해.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한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통과하고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니까 통과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처음에서 0도에서 45도에서 90도가 될 때까지는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방향이야. 그래서 얘는 증가하죠. 자, 여기 좀 지울게. 여기 좀 지우고요. 불이 들어올 건데 얘는 지금 자기력선이 증가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으니까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감소하게끔 전류가 생겨야 돼. 그리고 여기는 다시 45도 되고 0도 되면서 어떻게 돼? 자기력선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 그러면은 자기력선이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가 증가하는 방향,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야.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는 어디로 흐르냐면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흘러야 돼.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흘러야지 자기력선이 점점점 증가하니까 반대로 이렇게 감싸지지. 그래서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이 생기는 방향이니까 반대로 생겨서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얘는 감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지 감소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자기력선이 생겨서 이 방향으로 자기력선, 자기장의 세기가 좀 더 추가되기 때문에 감소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더라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전류의 방향을 찾는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수직으로 들어오는 자기력선의 면적이 증가하는 방향, 얘는 감소하는 방향이다라는 것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 증가하고 감소하기 때문에 자기력선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얘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얘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자, 발전기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발전기의 원리 봤어. 발전기의 원리. 회전하면서 자기장이 변하더라.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것들 알아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들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가? 라는 거지. 자, 터빈이라는 게 있어요. 터빈. 터빈이 회전을 해. 그치?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치? 회전하면서 자기장이 변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회전하면서 뭐가 발생해?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회전하니까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자, 터빈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이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원형으로 이렇게 그려주면요. 여기에 바깥쪽에 코일이 둘러싸여 있고요. 이 안쪽이 자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자석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봉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얘가 회전을 해. 뱅글뱅글 도니까 자석을 회전시켜. 그래서 이 자석을 회전시키면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래서 뭐가 생겨?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발전소의 발전기는요, 터빈을 회전시킴으로 해서 운동 에너지 있지,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유도 전류가 발생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더라라는 것들. 얘가 가장 기본적인 발전소의 발전기야. 됐지? 자, 그 다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간이 발전기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3번이라고 하고요.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간이 발전기.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발전기니까 기본적으로 뭐만 있으면 되니 간이 발전기. 자석하고 코일이 있으면 된다, 그지? 자석과 코일이 있고요. 얘네들을 움직이기만 하면 돼. 그지? 자석과 코일이 움직일 때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면 돼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얘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다? 악력기를 이용하는 것들도 있고요. 악력기. 손으로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하면서 움직이지. 그래서 악력기 대충 보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코일을 감아 놓고요. 여기에 코일이 감겨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뭘 갖다 놔? 자석을 연결해줘. 그럼 얘를 잡을 때마다 자석과 코일이 다가왔다, 멀어졌다, 다가왔다, 멀어졌다 하겠지. 그래서 여기에 뭘 연결해놔?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해주고요. 그래서 악력기 한 번 칠 때마다 불이 한 번씩 깜빡깜빡해. 그치? 그래서 불빛이 들어오는 횟수를 가지고 내가 몇 번 악력기를 잡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흔들이 손전등 있습니다. 흔들이 손전등 마찬가지. 손전등이 이렇게 있어. 손전등이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램프 부분이고요. 그리고 손전등 안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감아놨단 말이야. 코일이 감겨져 있고요. 그리고 자석이 파란색으로 둘까? 자석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얘가 자석. 그럼 흔들면 어떻게 돼? 자석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할 거잖아. 그러면 자석이 코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 알면 되겠네요. 자, 자전거 발전기 있는데요. 자전거 바퀴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형태로 머리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변에 이렇게 코일이 되어 있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뭐가 있다? 자석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퀴에 얘가 딱 닿으면 바퀴가 굴러가면서 얘를 회전을 시켜. 그러면 자석이 회전되면서 자석과 코일 사이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원리 나타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간이 발전기 간단하게 봤어요. 자, 이렇게 봤고. 자, 우리 발전기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 전동기랑 발전기의 차이점 정도 볼게요. 전동기와 발전기의 차이점. 그래서 전동기가 있고 발전기가 있단 말이야. 둘이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코일이랑 자석은 같이 가져. 얘네들은 같이 가지고 있어. 근데 전동기는 전류가 흐를 때 전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운동 에너지.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에서 발생하는 힘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전동기는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에서 발생하는 힘을 이용하는 거야. 힘. 그래서 움직이는 거지. 힘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자, 발전기는 어떻게 돼? 움직이면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죠. 움직이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하더라 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전자기 유도 현상. 자기장이 변할 때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더라 라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에서 발생하는 힘에 의해서 회전을 하더라 라는 것은 모터, 전동기. 그리고 움직일 때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더라 이런 것들은 전자기 유도에 의한 현상, 발전기다 라고 알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인데 전기를 발생시키는 곳이 발전소야, 그치? 발전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발전기를 이용을 할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발전 한 3가지 정도 볼 거예요. 기본적인 발전 3가지 정도 볼 건데 자, 일단은 이번에 여러 가지 발전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터빈을 회전시켰을 때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부 다 똑같은 건 이거야. 터빈이 있고요. 터빈을 뭐 해야 돼? 회전시켜. 그러면 얘가 운동 에너지를 가질 거잖아. 그치? 운동 에너지를 가져.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기는 거지.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겨. 코일 주위에 자석이 있고요. 자석이 회전하면서 자기장의 변화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겨서 어떤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발전기의 발전의 기본적인 원리가 얘야. 그래서 얘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발전이라고 하면 터빈이 회전되어서 운동 에너지가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더라 라는 것은 공통적이야. 그러면 이 터빈을 회전시키는 원인들이 다른 거죠. 터빈을 회전시키는 원인들이 다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뭐 나왔다? 화력 발전 나와 있어요.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다, 그치? 화석 연료가 있어. 얘는 무슨 에너지를 가져?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화학 에너지를 연소시킬 거야. 얘를 연소를 시키면 어떤 에너지로 바뀌어? 열 에너지로 바뀌겠죠. 얘로 뭘 한다? 물을 끓여. 물을 끓인단 말이야. 그러면 수증기에 증기압이 생길 거야. 그래서 물을 끓이면 수증기의 증기압이 생깁니다. 그죠?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가 생겨. 이 운동 에너지가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다. 이 과정이 화력 발전이야. 수력 발전은요. 물의 위치 에너지 있지. 물의 포텐셜 에너지, EP,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 높은 곳에서 중력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를 가진단 말이야. 얘 댐 수문을 열면 어떤 에너지로 바뀌어?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이 운동 에너지가 뭘 돌린다고? 터빈을 회전을 시켜. 그래서 터빈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핵발전 있어요.
핵발전은 일반적으로는 핵 분열 과정이 일어나. 그래서 핵에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핵에너지. 얘가 분열 또는 융합을 할 거야.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열에너지 형태로 빠져나오겠죠. 이 열에너지 형태. 이 열에너지를 가지고 뭘 한다? 물을 끓여. 얘도. 물을 끓이면 수증기의 압력에 의한 운동에너지, 활발한 운동이 생길 거고요. 터빈을 회전시켜서 전기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과정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화력발전 방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을 끓여서 수증기의 운동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것을 증기터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냥 가스,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가스의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가스터빈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복합 방식이 있어. 가스의 폭발에 의해서 터빈을 회전시키고 이 가스의 폭발에 의한 열에너지를 가지고 또다시 물을 끓이면서 수증기의 운동에너지까지 만들어주는 과정들도 있더라. 그래서 복합 방식도 있다. 그래서 화력발전은 3가지 정도 있어. 증기터빈, 물 끓이는 거, 그리고 가스터빈, 그냥 화석연료 에너지를 가스로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복합 방식, 증기터빈이나 가스터빈을 같이 사용하는 방식,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전기에너지의 생산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죠? 그래서 전기에너지 생산에서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간이발전기,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이발전기, 그리고 여러 가지 발전, 화력발전, 수력발전, 핵발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전기에너지의 생성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